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회로론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회로론 15편 영상인데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태분한 등가이로를 드디어 해볼 겁니다. 노튼 등가이로가 아니고 태분한 등가이로인데 사실 등가이로를 구하는 이런 태분한 정리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한지부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챕터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길이 보시면 길이를 표현하는 바를 보시면 챕터가 나눠져 있을 텐데 유튜브 영상에서 첫 번째 챕터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 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이걸 적용시키면 되는지 방법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사실상 사실 세 번째가 없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에서 바로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예제풀이를 병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왜 구하는지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챕터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회로를 들고 왔고요. 이 회로 예제는 제가 출처를 댓글에 밝힐게요. 네, 참고하실 수 있게. 자, 이게 12V 독립 전화번이 왼쪽에 있고요. 3옴과 6옴과 7옴의 저항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지금 직렬도 병렬도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때 딱 RL이 있는 거예요. 부하 저항이 몇 옴인지는 뭐 주어지기 나름이지만 뭐 이런 상황이에요. RL이 있고 저 왼쪽에 저렇게 회로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근데 RL에 전달된 전력을 구하라 이러면은 RL에 흐른 전류나 걸린 전압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우리 14편까지 배웠던 전원 변환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블화 등가율을 개념을 모를 때 막연히 해보면 일단 이 부분을 저 같으면은 태블화 등가율을 몰랐다면 독립전류원과 병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으로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공과 삼음이 병렬 연결로 직렬도 병렬도 아닌 관계에서 바뀔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대신 원래 12V와 3옴이었기 때문에 전원 변화 공식에서 4A와 3옴으로 바뀌겠죠. 네, V는 IR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또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된 저항의 두 개 저항의 특히나 병렬 연결의 공식은 합분의 곱이었어요. 그죠?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9분의 18, 즉 2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또 독립전화번과 직렬 연결된 저항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2옴과 7옴이 다시 또 직렬 연결되면서 한 방에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는 8V의 독립전화번이 될 거고 저항은 그대로 2옴이니까. 그래서 이게 2옴과 7옴이 직렬 연결로 합쳐져서 9옴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적화된 등가 회로예요. 등가 회로란 부하 저항에 걸리는 특히나 우리 관심 있는 그런 저항체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전력적으로, 전기적으로 회로에 있어서 다른 이상적인 그러니까 원래 줄 수 있는 값에서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등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등가회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면 우리는 결국 전원 변환만 이용했고 저항의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공식만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할 수 있느냐면 이 상태에서 어떤 걸 추구할 수가 있느냐면 이 회로에서 이 회로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좀 정형화되고 좀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규칙이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굳이 회로를 간략화시키는데 그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풀이 특히나 할 때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시험 대비를 할 때도 뭐 전공 시험을 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만약 태블릿 등가로 허용되는 시험이라면 어, 굳이 전원변을 여러 번 해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등가를 하면 좋은 거예요. 유용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이유에서만 봐도 이거를 스터디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절차가 뭐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절차를 알기 전에 태블릿 등가율은 이런 형태였죠. 아까도 8V와 몇 옴이었죠. 어쨌든 그 몇 옴짜리 저항. 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태블릿의 앞글자 TH를 따서 사람 이름이죠. 이제 VTH 그리고 RTH 해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인데 거기에 부하정도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역에 있는 그런 회로 일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게끔 변한 거죠. 그게 바로 등가회로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회로에서 이제 등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부하 저항과 원래 있던 회로를 이렇게 원래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를 시켜버려요. 끊어버립니다. 슬라이싱해서 위에서 아래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아예 그냥 분리되는 거죠. 이 회로에서부터. 그러면은 부하 저항 값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거나 저항이 당연히 주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안 주어져 있더라도 어쨌든 주어져 있든 안 주어져 있든 우린 부하 저항에 대한 태분한 등가를 구하는 거라면 분리시키고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립시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리된 이 회로는 개방되어 있죠. 그래서 개방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 전압이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특히 이번 예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실험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전압이 없습니다. V는 IR인데 I는 0이라서 이 반짝거리는 저항이요, 실험. 왜 전류가 안 흐르냐면 연결된 곳이 없으니까요. 3홈과 6홈은 흐르겠지만 7홈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저까지 가줄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7홈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개방 전압이 그럼 6홈에 걸린 전압인 것 같지만 3홈에 걸린 전압인가요?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이런 거 확실히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하정을 떼놓은 곳이 여기죠. 부하저항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걸 떼버렸으니까 분리시켰었으니까 그걸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바로 유금에 걸린 전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개방 전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금에 걸린 전압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근데 이게 KVL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이용하셔서 경로, 폐회로에 대해서 뭐한 바퀴 돌려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굳이 3홈과 6홈이 1대2의 저항 비율이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12V의 전압 강화가 다 나눠줘야 돼요. 전압이 분배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분배 법칙도 배웠지만 그런 공식 이용할 필요도 없이 1대2의 비율이니까 4V, 8V가 분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3홈에는 4V, 6홈에는 8V가 걸리게 되겠죠. 네, 아마 헷갈리셔도 이거는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V는 IR이니까 오의 법칙이니까 전류는 똑같이 흐를 텐데 직렬 연결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저항이 비례하니까 당연히 4V, 8V가 돼야지 12V에 부합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로에 걸리는 개방 전압, 이 VOC라는 게 그 개방 전압을 의미하는 표기인데 그게 바로 8V가 되는 거죠. 그건 곧 태분한 전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절차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명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겠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증명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교재에 있었던 내용, 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미 그냥 패스해버린 거. 왜냐하면 이 회로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물리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건 증명을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왜 그런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등가회로를 어떻게 하면 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정형화된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VTH는 8V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세 번째는 제가 은근슬쩍 지웠지만 자, 다시 표기해드리면 독립전압원을 단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등가 저항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분리시키는 거였고 부하 저항을 두 번째는 특히 부하 저항은 전류나 전압을 구해야 되는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분리시키고 두 번째가 개방 전압을 구하고 세 번째가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건데 전압을 이렇게 단락시키고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지만 여기선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홈과 6홈의 병렬 연결 아까 구했지만 2홈이었죠. 네, 합분을 꼭 이용하시면 2홈이 됩니다. 2홈과 7홈은 직렬 연결이니까 9홈이죠. RTH는 9홈이네요. 그래서 태분한 등가 회로가 이렇게 표현되고 구성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른쪽에 RL인데 그러한 등가를 구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정형화된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한 번 설명드린 걸로 음, 이해가 바로 되셨으면은
저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개념이었어,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계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는 캡처를 하실 수 있게, 정리하실 수 있게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등가를 구하는 절차. 첫 번째는 분리를 시키는 거였죠. 아래를 제외한 부분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방된 부분 양 끝단에 나타나는 전압 VOC를 구한다. 그게 바로 개방 전압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전압을 구했다면, 분리시키고 전압을 구했다면 이제 모든 독립 전압을 제거하거나 단락한다는 거죠. 0으로 만든 후 남은 저항들을 계산하여 한 개의 등가 저항으로 구해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태분한 등가로는 뭐다? VOC를 전화번호를 갖고 거기에 한 개의 등가 저항이 그 전화번호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며 아래를 붙여주면 그게 전체적인 태분한 등가 회로가 된다는 거죠. 태분한 등가 회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게 됐는데 이번 영상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잘 익혀보시고 예제풀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다음 회로 이론 영상이 될 때는 노튼 등가 회로를 하겠죠. 네, 그때를 뭐 기다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